2024년 12월 8일 일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원래 오늘 방송은요, 12월 9일부터 12월 13일까지 한 주 동안 주식시장에 대한 방향성, 이슈들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보는 시간이고 전망하는 시간인데, 어제 윤석열 탄핵이 성사되지 않음으로써 특히 무엇보다 국민의 짐 그 개족 같은 것들이 저지른 그 만행들을 보면서 오늘은 제가 어떤 주식시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속상해하실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하고요. 시간이 남으면 국내 증시 그리고 뉴욕 증시까지 가고 만약에 오늘 제가 주저리 수다를 떨다가 시간이 부족하면 어차피 원래 월요일 돈다방 미쓰리는 방송이 없는 날이잖아요. 그리고 뉴욕 증시도 정리해드릴 게 없으니까 그 내용들, 그러니까 오늘 혹시 시간이 부족하면 내일 방송에서 국내 증시와 특히 뉴욕 증시 부분을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는 아마 오늘 방송에서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뉴욕 증시는 좀 시간이 부족하지 않을까. 그렇다고 또 대충 하기도 좀, 그러니까 오늘은 미쓰리가 좀 쉼표를 해놓고 방송을 하는구나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나름 무남 동료입니다. 제가 나름 무남 동료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막 그 엄마 아빠 있고 이렇게 다복한 집에서 뭐 다복하진 않아도 그래도 이렇게 엄마 있고 아빠 있고 이렇게 멀쩡하게 부모님 계시고 그 밑에서 태어난 어떤 무남 동료가 아니라 집안 환경이 별로 좋지 않은 상태였어요. 돈을 떠나서 뭐 그래도 우리 외할머니가 잘 키워주셔서 약간 뭐라 그럴까요? 잔망미도 있고 천방지축이기도 하고 정말 낙엽만 또로로로 굴러가면 까르르르르 웃는 그런 약간 푼수덩어리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했던 세상이 제가 성인이 돼도 그렇게 될 줄 너무 순수하게 믿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저는 이 돈이라는 거를 다루는 이 증권 바닥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제가 나름대로 굉장히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커뮤니케이션 강사이기도 하고 또 뭐 그렇다고 제가 사람 만나는 거를 막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근데 얼마 전에 저와 굉장히 가깝게 지내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가끔씩 방송에서 이제 제가 봐주는 그 외동 조카 우리 까미 견주가 그 까미맘이 무슨 얘기를 하다가 저한테 언니는 공감 능력이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없다라는 표현보다는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순간 저는 굉장히 제가 쇼크를 먹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공감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데. 근데 순간 제가 부정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여러분들께 가끔씩 여러분 시황을 보실 때 그러니까 꼭 시황뿐만 아니라 주식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목개 마음으로 뭐 목개가 마음이 있겠습니까? 뭐 어쨌든 목개처럼 시장을 봐라. 감정을 싫지 마라 이거죠. 그리고 조금 더 쉽게 표현해 드리면 그리스 신들이 구름 위에서 이렇게 인간들을 내려다보면서 아이고 참 처절하게 산다. 이렇게 그런 관점으로 약간 전지적 관점으로 주식시장을 들여다봐라.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해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느 순간에 냉정함을 그러니까 이성을 넘어서 이성적인 걸 넘어서 냉정함을 넘어서 냉소적이기까지 해지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그래서 그 까미맘이 저한테 언니 공감 능력이 좀 떨어져 라고 지적해 줬을 때 제가 뭐라고 얘기를 못했습니다. 물론 어떤 그런 부분 그러니까 약간 나쁘게 표현하면 공감 능력이 떨어지지만 목개처럼 아니면 진짜
굉장히 냉정하게 주식시장을 들여다보니까 그래도 이제 내년이면 돈다방 미쓰리 10년 되는데 나름대로 누구보다 웬만한 전문가들보다도 시황을 잘 본다라고 저도 자랑할 수 있고 여러분들도 공감해 줄 수 있는 그런 돈다방 미쓰리의 미쓰리가 된 거겠죠. 어제 그 윤석열 탄핵이 성사되지 않음으로써 많은 분들이 굉장히 속상해 하시고 걱정하시고 화가 나셨을 텐데 저는 뭐라 그럴까요? 감정이 굉장히 좀 확실히 좀 담담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담담하다는 표현이 뭐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 그러니까 작년에 행운이가 발작을 해서 병원에 가서 MRI를 찍었는데 이제 뇌종양입니다라는 판정을 받았을 때 그 수의사 선생님은 제가 울 줄 알았나 봐요. 근데 순간적으로 굉장히 마음이 차분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행운이 보내는 날도 충분히 이제 인사할 수 있는 시간도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 화장터에서 보내는 그 시간까지 눈물이 안 나고 굉장히 이렇게 차분해지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 후폭풍이 좀 왔죠. 뭐랄까, 막상 어떤 일이 딱 터지면 굉장히 냉정해집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뭐, 가결됐으면 뭐, 너무 다행이겠지만, 저의 삶의 철학이 간절할수록 천천히 하라, 이거거든요. 물론, 열통 터지고 힘들고 우라통 터지고 뭐 그러겠지만, 뭔가 간절할수록 기다려야 되고, 그 기다림에는 반드시 저는 이자라는 게 붙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왜 지금 이벤트 하시는 분들도 오래 기다리게 해드리는 건 너무 죄송하지만 제가 중간에 포기하거나 아니면 관리를 안 해드리는 게 이게 아니라 다 관리해드리면서 나중에 그 기다린 시간만큼 혹은 너무 기다리게 해서 어느 정도 매도 타임 돼서 그냥 목표 주가 왔는데 그 기다림에 대한 뭔가 대가를 제가 보상을 해드리지 못했으면 그 다음 종목에서 빨리 더 많이 해드릴 생각을 갖고 있는 이유가 저는 간절할수록 기다림이 좋고 그 기다리면 반드시 이자가 붙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하튼 다시 윤석열 탄핵 이야기로 넘어가서 저는 순간 제일 먼저 빡친 건 와, 국민의힘 저 씨발 족 같은 것들 진짜 정말 사격 배울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분노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야, 저 족 같은 것들은 경제는 생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22년 윤석열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때 외국인들이 주식을 매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게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 외국인들은 윤석열한테 베팅을 하나 보다라는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급한 마음에 푸나님한테 메일을 보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단 한 명의 이재명 성남시장을 그냥 마음속으로 지지하던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어쨌든 저는 연말까지 뭐 2,400에서 뭐 2,600 사이 그리고 장중에 2,400은 깰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시황이랑은 상관없이 그냥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저는 이번 국민의힘 그 족 같은 것들을 보면서 시황이랑은 상관없이 와 저것도 확 그냥 이런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쟤네는 그냥 쓰레기한테 미안한데 쓰레기만도 못한 것들이구나.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가 옛날에 굉장히 욕을 잘하셨거든요. 근데 돌아가신 지가 돼가지고 우리 할머니가 했던 그 욕 중에 좀 뭐 딱 이렇게 떠오르는 욕이 없어서 좀 입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는데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욕을 다 해주고 싶더라고요. 왜? 제가 새날에서 가끔씩 말씀드리죠.
윤석열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국가 신용도 요거 분명히 문제 있고, 그리스 신들이 구름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것처럼 외국인들은 우리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하물며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오늘 낮 12시에 그 사장 남청동 유튜브에서 이제 국민들, 시민들을 토닥토닥하고 이제 잘 싸우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헬마가 굉장히 냉정하게 어차피 우리가 이기는 싸움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뭐 희망 고문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희망 고문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굉장히 냉정하게 평가를 한 거죠. 근데 국민의힘 그 족 같은 것들은 당장 진짜 하루 살고 하루 연장하고 시간을 벌기 위해서 야 어떻게 저 지경을 해놓지? 국민 100만 명이 그 추운 날 국회를 에워싸고 있는데 어떻게 저지랄들을 하지? 여기서 개빡쳤습니다. 자, 그리고 탄핵이 성사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도 경고했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의 탄핵을 원하고 있는 이 시점에 어제는 그냥 제가 약간 좀 감기 기운이 있어서 그냥 아유 그래 뭐 또 두드리기면 열릴 것이지 그래 간절할수록 천천히 가면 되는 거야 이러고 이제 잠이 들었는데 오늘 내일부터 시작되는 다가오는 한 주 그리고 앞으로의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대한 전문가들 분위기를 보면 굉장히 암울하게 써놨습니다. 물론 암울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벤트 하시는 분들도 저한테 미쓰리 주식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불안하다고 뭐 문자도 보내시는데 근데 저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저는 못 깨고 굉장히 냉정하다고. 어느 정도로 냉정하냐? 제가 냉정한 게 아니라 제가 몸담고 있는 이 주식시장판이 얼마나 냉정하냐면 2001년도 9.11 테러 때 모든 종목이 하한가 갔지만 상한가 간 종목도 있었고요. 그 이후에 테러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 엄습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절철역에서 뭐 검정색 비닐로 봉다리에 하얀 가루가 있었는데 이게 뭐 테러 아니냐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테러 관련 테마주들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질병이 유행을 해. 아니면 전쟁이 터져. 그러면 전쟁 관련주가 올라가고 어떤 악재가 터져도 그 악재로 인해 수혜를 받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야, 씨발 주식시장 진짜 잔인하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을 워낙 오랫동안 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전문가들이 막 주식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합니다만 저는 약간 생각이 다릅니다. 물론 당장 쿠데타 집권이 정권을 유지하겠다고 하니 내일 블랙먼데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장중에 2400 깨졌다가 다시 2420포인트까지 회복했잖아요. 내일 당장 2400포인트 또 깨질 수 있어요. 제가 장중에 미쓰리 코스피 하단을 어디까지 봅니까? 그랬을 때 제가 장중에 2400 깨질 수 있어요 라는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8월 5일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죠. 지난주 13일 날도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난주 6일 날도 그랬잖아요. 한 번만 깨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주식시장에 개인들이 들어오면 주식시장에 물을 흐려놓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제가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떠나서 2600도 안 되고 한 2500, 미쓰리가 딱 좋아하는 주가지수가 한 2350에서 한 2500 정도 선이다. 그때는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주물럭주물럭 하는 게 아니라 선수들이 주물럭주물럭 하는 거다라는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대신 거기에 전제 조건이 뭐냐면 외국인들이 괜히 유동성 갖고 와서 지수만 올리는 그런 장이 되면 안 되는 거고 두 번째는 개인들이 붙으면 안 돼요.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 개인들이 불확실성으로 막 털었어요. 투매가 막 나왔습니다. 장중에. 2400 깨지면서 막 투매가 나왔어요. 내일은 안 나올까요? 뭐 이번 주에 뭐 안 나오겠습니까? 지난주 금요일 분명히 기관이 지지해 줬거든요.
제가 여러분들께 그랬죠. 대한민국 기관들은 지수를 견인하지 못합니다. 대신 개인들이 물량을 던지고 있어요. 진짜 물갈이가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일 만약에 뭐 12월 9일 월요일 날 뭐 블랙 프라이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2,400을 깨고 시작할 수는 있겠죠. 그러면 내일 장이 열리면 코스피 전 종목, 코스닥 전 종목이 하한가 갈까요? 아니라고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제가 돈다방 미쓰리 10년 동안 방송하면서 계속 외치는 거, 뭐 펀더멘탈이고 나발이고 다 족가는 소리고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그냥 저질이고 왜 저질이에요? 김건희 주가 조작,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란 새끼가 저질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주식시장 자체가 허접한데 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저도 옛날에 작전을 해봤고 세력주 매매를 해봤고 이 증권 바닥에 이 밑바닥이 얼마나 더러운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삼성전자 주식을 제 계좌로 한 번도 사본 적이 없다고 했잖아요. 왜? 이게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현실이거든요. 매번 개인 투자자들은 펀더멘털 타령, 차트 타령하면서 주식시장에 들어왔다가 이런 일 터지면 막 겁나가지고 우르르 나가고 우르르 나가면 저는 땡큐 써 머치라니까요. 단지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뭐 내일 블랙 먼데이가 되건 말건 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블랙 먼데이 돼서 개인들이 주식시장 다 떨고 나가면 제가 매번 말씀드리죠. 주식시장은요. 주식은 종목은요. 몸이 가벼워질수록 빨리 튑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옛날에 삼성전자가 100만 원 단위였을 때 얼마나 잘 갔어요. 왜? 개인들이 삼성전자를 쉽게 못 샀어요. 근데 개인들이 액면 분할을 하니까 삼성전자가 액면 분할을 하니까 개인들이 5만 원이라고 막 10만 원 갈 수 있다고 막 사니까 올라가다 잡히고 올라가다 잡히지 않습니까? 제 기억으로 2008년 5월 4일인가로 기억하는데 삼성전자가 액면 분할한 날이에요. 제가 왜 기억하느냐? 제 생일 다음 날이었기 때문에 기억합니다. 그때 제가 돈다방 미쓰리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누가 만약에 미쓰리한테 삼성전자 살 거냐고 물어보면 난 안 살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0만 원 가는 거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왜? 제가 그 당시 한참 유행했던 게 바로 부산행이었어요. 영화. 마지막 장면에서 그 기차 앞면, 그 기관실 앞면에 인간들이 타고 좀비들이 막 달려가서 막 붙잡으니까 워낙 그 기관차 머리를 붙잡는 좀비들이 많아지니까 도망가려던 그 기차 머리가 점점 속도가 느려지고 붙잡히지 않습니까? 주식도 똑같은 거예요. 어떤 종목의 개인들이 막 기대를 갖고 막 물고 있잖아요. 그 종목 못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저는 돈다방 미쓰리 들으시는 분들은 어설프게 투매에 동참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뭐 예를 들면 이벤트 하시는 분들이야 뭐 어쨌든 제가 관리해드리니까 상관이 없지만 이 종목을 듣고 투매에 동참하지 않았는데 당장 주가가 빠지면 엄청나게 속상하고 옌병 내가 그때 투매에 동참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주식의 정석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요. 윤석열 리스크가 충분히 반영이 됐어요. 지금 뭔가 마지막 물갈이, 조금 더 깨끗하게 물갈이가 되기 위해서 계엄령 탄핵 이슈가 지금 정치판이 주식시장을 흔드는 거고요. 이미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제가 봤을 때 2022년, 정확히 2023년 1월 달부터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매도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당분간 코스피 3,000포인트 안 돼요 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그 근거는 이미 윤석열 리스크는 반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예를 들면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탄핵당했을 때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주가가 코스피가 20% 빠졌었거든요. 근데 그때 저는 돈을 벌었습니다. 왜? 그때 뭐 산성 PNC 맞나요? 그다음에 뭐 마크로젠 그때 막 줄기세포 관련주들이 막 테마를 이룰 때여가지고 제가 그때 증권사 근무했을 때인데
객장에 TV에서 뭐 노무현 탄핵 뭐 가결 탕탕탕하고 막 국회의원들이 몸싸움하고 주식시장 지수가 막 변동성을 보였는데 저는 혼자서 마크로젠 올랐어 이러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박근혜 탄핵 때는 주가가 올랐어요. 왜? 박근혜 탄핵이 오히려 주식시장에 도움이 될 거라고 외국인들이 생각했던 거죠.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는 주가가 빠진 이유, 지수가 빠진 겁니다. 지수가 빠진 이유는 왜? 노무현 대통령을 왜? 약간 이런 시각이 있었던 거죠. 진짜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 정치적 불확실성이 컸던 거예요. 멀쩡히 일 잘하는 대통령을 탄핵을 시켜? 이런 거였고, 박근혜는 쟤 빨리 갈아치워서 대한민국 다시 만들어야 돼 라고 하다 보니까 박근혜 탄핵은 오히려 주식시장의 호재였습니다. 저는 만약에 윤석열이 어제 가결이 됐다면 내일 주식시장 올랐을 거예요. 그런데 가결이 안 됐어?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직 물갈이가 확실하게 안 됐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80% 이상이 그리고 전 세계가 미국이 탄핵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족같은 것들이 탄핵을 안 시킴으로써 내일 개인들 투매 많이 동참하겠다. 뭐 물갈이 깔끔하게 되겠네. 그런데 왜 블랙 먼데이 얘기가 나오냐면 저런 등신 같은 대통령 새끼를 탄핵을 안 시켜? 대한민국 정치적 리스크 어떻게 하려 그래? 약간 이런 불안감이 주식시장에 반영이 돼서 내일 빠질 거라고요. 애널리스트들이요. 노무현 대통령 때, 박근혜 때, 그 탄핵 때 대비하면서 주식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네 막 비교를 했는데 케이스마다 다릅니다, 여러분. 노무현 때는 그게 진짜 정치적 불확실성이었고 그때도 마찬가지로 종목 장세는 진행이 됐었고요. 박근혜 때는 지수가 상승했습니다. 윤석열은 지금 어느 정도 윤석열 리스크가 반영이 됐기는 했지만 이제 정말 마지막 툭 한번 툭 털려가지고 물갈이 한번 되기 위함이고 저는 약간 긍정적으로 아직까지 개인들 물량 더 털릴 게 있나 보다. 그럼 좀 기다려보지 뭐. 어차피 윤석열은 탄핵될 거고 어차피 이번에 국민의힘 족 같은 것들은 정당 해산 같은 거에서 싸그리 박살내버려야 되는 우리에게는 더 다행이다. 제가 아까 간절할수록 기다려야 되고 그 기다리면 반드시 이자가 붙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결국 우리가 이번에 탄핵하지 못해서 답답하고 속상하고 막 그렇겠지만 어차피 또 탄핵의 시간은 올 거고요. 그 탄핵의 시간이 똑딱똑딱 가는 동안 우리가 그 물 밑에서 있었던 그 더러운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수면 위로 올라와서 그냥 싸그리 너 쓰레기구나. 너 처리해야 되는구나. 너 없어져야 되는구나. 너 아웃시켜야 되는구나. 너 감옥 가야 되는구나. 이런 명단들이 쫙 나오죠. 제가 제 유튜브 커뮤니티에 족같은 국민의힘 105명 명단을 올려놨습니다. 저 그런 거 별로 올리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어차피 우리가 간절하면 기다릴 거고 기다리는 동안 뭐 하겠습니까? 이런 리스트나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박제해 놓으면 되는 거죠. 자, 내일 주식시장 여러분 빠질 거예요. 근데 왜 빠지는지 정확히 인지를 하십시오. 만약에 어제 탄핵이 됐으면 내일 올랐을 텐데 미쓰리가 그러는데 아직 개인들 실망 매물이 덜 빠졌구나. 확실한 물갈이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이구나 라고 좀 목계처럼 약간 냉정하게 시장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제가 오늘 준비한 다가오는 한 주 동안 국내 증시, 뉴욕 증시 하나도 해드리지 못했지만 오늘 준비한 내용은 제가 12월 9일 월요일 날 어차피 주식시장 안 좋을 거고 남는 시간 잠깐 해가지고 내일 방송에서 올려드릴 테니까요. 오늘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간절할수록 천천히 하라라는 말 명심하시고 저는 내일 방송 뵙겠습니다. 모두 화이팅 하시고요. 우리는 이깁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뵐게요.